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나는 위가 너무 약해. 위가 탈이 났나 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화는 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소화는 위에서도 물론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소화는 십이지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십이지장은 췌장 바로 옆에 췌장과 붙어 있고 위와 소장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장기예요. 위에서는 이제 입에서 내려온 음식물을 위산과 펩신이라는 그 소화 효소로 죽처럼 만드는 역할이 주 역할이에요. 위산에 의해서 이제 암죽처럼 만들어진 음식물은 소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십이지장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소화가 완성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 십이지장이 없고 위에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간다면 제대로 씹지 않아서 소화되지 못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전혀 소화되지 못한 채로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흡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십이지장에서 거의 완전하게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화란 뭘까요?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물은 위, 소장, 대장을 거치게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즉 음식물 그 자체로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쪼개져야 돼요. 즉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지거든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를 몸속에서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잘게 이 쪼개는 과정이 바로 소화인데요. 이 소화의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십이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소화기관에서 제일 하는 일이 많고 제일 바쁘고 제일 수고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십이지장이에요. 십이지장은 위와 연결된 소장의 일부분을 말하는데요. 손가락 12개를 이렇게 옆으로 늘어놓은 길이 정도 된다고 해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실제로는 약 25cm에서 30cm 정도의 맑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먼저 이제 췌장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트립신, 지방을 소화시키는 리파제가 분비가 되는데 이런 소화 효소들이 췌간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오고요. 또 간에서 합성된 담즙이 담낭, 즉 쓸개죠. 이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실제로 이제 십이지장에서는 거의 소화 효소는 분비되지 않고 췌장과 담낭에서 내려온 소화즙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거든요. 즉 십이지장은 췌장에서 보내준 소화액이나 쓸개에서 보내준 담즙이 없으면 전혀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십이지장에서는 위에서 보내진 이 암죽을 췌장에 그리고 담즙과 섞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소장으로 이제 내려보내면 소장에서는 이렇게 소화된 것을 이제 흡수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에요. 소화액으로 정상적인 소화를 해서 다음 과정인 소장으로 내려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십이지장벽의 점막이 이제 손상돼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점막 조직이 움푹 파이게 되는 궤양, 즉 십이지장 궤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식후 1시간쯤 지나서 이 명치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체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배가 자주 아프고 또 새벽마다 속이 쓰려서 잠에서 깨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위에서 내려온 강한 산을, 이 위액은 굉장히 강한 산이잖아요. 이 강한 산을 중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이제 암죽처럼 변한 음식물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 위액은 엄청 이제 강한 산이잖아요. 이 산이 그대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췌장에서는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알카리성 물질을 분비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서 위산을 중화시켜 주게 되는데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소다를 먹었어요. 그게 바로 중탄산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액을 중화시켜 주니까 우선 위가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그 베이킹소다 있죠? 베이킹소다가 바로 중탄산 나트륨이에요. 이런 물질을 췌장에서 이제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속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중탄산 나트륨, 즉 소다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액은 강한 산이어야 되잖아요. 소다를 먹으면 안 되죠. 위에서 이게 중화가 되면 안 돼요. 십이지장에서 중화가 돼야죠. 그런데 만일 이 중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십이지장은 자기를 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궤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췌장에서 충분한 중탄산 나트륨의 생산을 해주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산을 십이지장에서 중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헬리코박터균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에서 산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위와 연결된 십이지장으로 넘어와서 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제균 치료를 받았거든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은 위뿐만 아니라 십이지장을 위해서도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항생제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오래 복용하면 위염증뿐만 아니라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이지장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후 2시간 후에 물을 한 컵 마시는 거예요. 입에서 위로 들어간 음식물은 약 2시간 정도 지나면 죽처럼 녹아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위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강한 위산을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산으로 인해서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후 2시간 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위산을 희석해 주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중탄산 나트륨을 조금만 분비해도 되고, 십이지장 입장에서도 강한 산이 희석돼서 내려오니까 좋은 거죠. 다음은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항생제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알코올은 십이지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밖에도 이제 흡연이나 스트레스, 인스턴트 식품 등이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오늘은 소화의 중심센터, 소화를 완성시키는 기관, 십이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이 입에서 항문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병이 들면 전체 관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은 이 소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즘 맛있는 것이 정말 많죠.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